헤헤. 하이하이, 안녕하세요. 콤다람쥐입니다. 최근 출시한 스플릿 픽션 다들 즐겁게 플레이하셨나요? SF와 판타지로 이루어진 다양한 컨셉의 스테이지에서 플랫포머, 슈팅, 퍼즐, 액션 등 여러 장르가 다 들어있는 잘 차린 뷔페 같은 게임이 아니었나 싶은데 액션 낼름, 플랫포머 낼름, 감질맛 나게 맛만 봤더니 아쉬우셨던 분들을 위해 준비한 이번 영상은 플레이스테이션 2인용 게임 탑 15! 제 마음대로 카테고리를 살짝 나눠봤는데요. 협동 플레이의 진심인 코옵 중심의 게임, 코옵은 물론 스토리까지 그레이트한 스토리 중심, 누가 1등인지 겨뤄볼까? 스포츠, 캐주얼한 난이도부터 높은 난이도를 자랑하는 전투 중심의 게임, 요렇게 나눠봤으니까 참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게임 이야기들을 야미 아주 맛있게 들려드릴 테니까 좋아요와 구독 버튼 살짝 쿵 눌러주세요. 그럼 바로 들어가 방에 들어가 뿅! 첫 번째 카테고리는 코옵 중심의 게임인데요. 첫 번째 게임은 언레일드. 느리지만 멈추지 않고 계속 전진하는 기차가 탈선하여 멈춰버리거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철도를 계속 건설하는 게임입니다. 주변에 있는 자원들을 수집해 철도를 제작하고 철길을 연결하기만 하면 되는 간단한 임무이지만 야생동물이나 바위, 용암 등 다양한 장애물들이 방해를 하기도 하고 좁은 길목에서 플레이어끼리 부딪히며 동선이 엉키기 시작하면 머리가 새하얘지기 시작합니다. 최대 4명의 플레이어가 함께 플레이 가능한데요. 다같이 협동을 할 수 있는 모드도 있고 팀을 나누어서 분할화면으로 대결하는 모드도 있으니까 원하는 모드를 골라서 플레이해보세요. 두 번째 게임, Moving Out.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말이 틀렸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게임인데요. 크기와 내구도가 가지각색인 이삿짐들을 안전하게 이삿트럭에 싣는 게임입니다. 둘이 하면 금방 해낼 것 같지만 각자 일하는 방식이 다 다르다 보니까 동선이 엉키고 물건 떨어뜨리고 아주 난리가 납니다. 끊임없이 발생하는 위험천만한 상황에서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짐을 옮기며 요령을 터득하는 재미가 있죠. 저는 1편을 플레이해봤었는데 이미 클리어한 스테이지에 다시 가가지고 물건 다 부수면서 노는 것도 너무 재밌더라고요. 정석 플레이는 아니지만 창문 깨고 물건 던지다 보면 스트레스가 확 풀리니까 요것도 한번 해보세요. 세 번째 게임, Ship of Fools. 이 게임은 협동 로그라이크 게임으로 제가 애정하는 코옵 게임 중 하나로 예전에 리뷰 영상에서도 한번 소개해드렸던 게임이기도 한데요. 여러분은 2명의 바보가 되어서 원래 바보였나? 바보가 되어서 배를 타고 항해를 하게 되고요. 바다에 있는 괴물들은 강력한 대포로 해치우고 배 위에 올라탄 괴물들은 노로 싸다구를 날리며 배가 침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바다 괴물들과 싸워야 합니다. 맵을 돌아다니며 대포를 업그레이드하거나 전투에 효과적인 아이템을 얻어서 강해질 수 있고요. 대포의 배치와 대포를 쏘는 각도도 계속 바꿔주면서 배도 고쳐줘야 되고 보스 패턴도 파악해야 되고 손이 엄청나게 바쁜 게임이라 클리어했을 때 도파민 진짜 엄청 올라옵니다. 시간이 엄청 촉박한 극한의 환경 속에서 협동심을 시험해보고 싶다면 이 게임 완전 딱일 듯! 다음 게임은 오버쿡드 시리즈. 너무나도 유명한 게임이죠. 제한 시간 내에 최대한 많이 다양한 요리를 완성시켜야 하는 협동 요리 게임입니다. 재료도 손질하고 굽고 찌고 튀기고 갈아서 요리하고 서빙하고 설거지까지 하면서 전쟁터가 따로 없는 주방을 체험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인 레스토랑 형태부터 비행선, 해변 등 다양한 테마의 주방에서 그 테마에 어울리는 요리를 만들게 됩니다. 조리대가 움직이거나 불타는 주방 등 예측 불가능한 상황들도 발생해서 재빠른 판단력과 팀워크가 필요한 게임입니다. 바빠 죽겠는데 한 명 뇌정지 오는 순간 난리 납니다 진짜로. 흑백 요리사에 나오는 셰프들의 빙의해가지고 혼합 팀전 레스토랑 한번 달려봅시다. 다음 게임은 Falling Out. 휴가를 온 부부가 피라미드 안에 갇히게 되고요. 그곳에서 탈출하기 위해 무작위로 생성된 스테이지를 하나 둘씩 클리어해 나가는 액션 로그라이트 게임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스테이지는 점점 물에 잠기기 시작하는데요. 다양한 적들을 무찌르고 함정들을 피해가며 열쇠를 찾아서 문을 열고 탈출해야 합니다. 스테이지에서 모은 재화로 무기를 사고 업그레이드 할 수 있어서 다음 판, 그 다음 판이 점점 더 재밌어지죠. 스테이지 내부가 생각보다 크고 복잡한 편인데다가 함정과 적들 때문에 컨트롤이 상당히 필요하고 시간도 촉박한 게임이라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보스들의 패턴도 진짜 악랄한 편이라 컨트롤에 자신이 있는 친구와 함께 도전해보세요. 이번 카테고리는 스토리를 잘 만든 게임을 모아봤는데요. 스토리 부분은 역시 헤이즈라이트 스튜디오의 작품이 빠질 수가 없죠. 첫 번째 작품 A Way Out 입니다. 2명의 수감자가 함께 탈옥을 하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다루게 되는데요. 이 게임은 싱글 플레이가 안 되고 무조건 2명이서 플레이해야 되는데요. 분할화면을 너무나도 잘 활용한 감각적인 연출이 아주 호평을 받았고요. 엄청난 반전이 있는 엔딩은 아니지만 스토리 자체가 탄탄하고 컷신 연출도 좋아가지고 영화를 보는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 명만 구매하면 되는 친구 패스도 지원하고 체험판도 있으니까 체험판 한번 해보시고 땡긴다 싶으시면 플레이해보세요. 아쉽게도 플스판은 한국어를 지원하지 않는데요. 영어 듣기 평가를 하는 기본으로 플레이하셔도 되고 스팀에서 구매하셔서 한글 패치를 설치해 플레이하셔도 됩니다. 다음 게임은 Brothers: A Tale of Two Sons. 이 테이크2와 스플릿 픽션 A Way Out을 만든 헤이즈 라이트 스튜디오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작품은 두 형제가 위독한 아버지를 살릴 수 있는 생명수를 찾아 떠나는 과정을 따라가게 됩니다. 원래는 싱글 플레이만 가능했지만 이번에 리메이크 되면서 로컬 협동 플레이로도 플레이 가능해졌는데요. 원작에는 없었던 숨겨진 디테일과 보상이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더 좋아진 그래픽과 사운드로 즐기는 두 형제의 감동적인 여정을 함께하며 퍼즐을 풀고 보스를 무찔러 봅시다. 형제 아이니까. 다음 게임은 It Take Two. 이것도 헤이즈 라이트 스튜디오 건데요. 여러분 광고 아닙니다. 여기가 스토리를 잘 만드는 걸 어떡해. 이혼 직전의 부부가 인형으로 변해버렸고 다시 사람으로 돌아가기 위한 여정 속에서 서로 의지하고 협력하게 되는 그런 내용인데요. 결말이 어느 정도 예측은 되지만 여러 에피소드를 통해 두 사람의 감정선을 섬세하게 표현했고요. 스토리도 스토리지만 플레이가 진짜 개꿀잼인데요. 여러 컨셉의 스테이지에서 슈팅, 플랫포머, 비행 등 다양한 장르를 플레이할 수 있으니까 요것저것 다양하게 즐기시고 싶으신 분들께 무조건 추천, 매우 추천! 다음 카테고리는 스포츠입니다. 스포츠 카테고리의 첫 번째 게임은 그란 투리스모 7. 그란 투리스모 시리즈의 14번째 작품이자 25주년을 기념하는 작품인데요. 그래픽이 거의 실사와 다름없는 수준인데다가 일반 서킷부터 도시의 야경, 눈 덮인 코스 등 다양한 서킷에서 레이싱을 즐길 수 있습니다. 부릉부릉! 휠 없이 패드로 즐겨도 햅틱 필드백의 진동까지 훌륭해가지고 몰입이 엄청 됩니다. 온라인에서 만나서 플레이해도 되지만 이런 건 또 같은 곳에서 해줘야 더 재밌죠? 이번에 업데이트되면서 최대 4명까지 화면을 분할해서 플레이가 가능해졌습니다. 내가 무슨 차인지 까먹었다가는 이거 완전 범퍼카 되는 거야. 범퍼카! 다음 게임은 철권 8. 대전격투 게임의 대명사로 철권 7은 무려 1000만 장 판매를 했더라고요. 컨트롤도 복잡하고 고인물도 많다 보니 입문하기 어려운 게 대전격투 장르인데요. 이번 작품에서는 스토리 모드를 통해 자연스럽게 컨트롤을 배워나갈 수 있고 초신자를 위한 스페셜 스타일이 존재해서 초보자여도 멋진 콤보나 기술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32명의 캐릭터 중 원하는 걸 골라서 플레이하거나 캐릭터 커스터마이징도 할 수가 있네요. 멀티플레이는 파이트 라운지에서 가능한데요. 친구와 이 게임을 하면서 평소에 쌓아뒀던 앙금을 풀어보는 건 어때? 맨날 지각하는 너 나와! 뚜시! 다음 게임은 로켓 리그. 색다른 레이싱을 원한다면 RC카를 조종해서 축구를 하는 게임 로켓 리그를 추천합니다. 5분 안에 더 많은 골을 넣으면 승리하는 간단한 형식인데요. RC카로 점프와 구르기, 부스터에 심지어 날 수도 있습니다. I believe I can fly. 일반 모드부터 축구공이 하키퍽으로 바뀌거나 특수 능력이 추가되는 경쟁 모드도 있어서 취향에 맞는 모드를 골라서 행복 축구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볍게 즐기기 좋은 이 게임의 가격은 무료. 레이싱과 축구 둘 다 좋아하신다면 살짝 맛만 볼까 했다가 푹 빠져들지도. 다음 카테고리는 전투 중심의 코업 게임입니다. 첫 번째 게임은 컵헤드. 고전 디즈니 만화를 보는 것 같은 그림체로 하나하나 손수 그린 그래픽이 인상적인 이 게임은 바빠 보이는 트레일러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손도 바쁘고 눈도 바쁜 정말 정신없이 컨트롤 해줘야 되는 높은 난이도를 가지고 있는 액션 플랫포머 게임입니다. 크게 런앤건 스테이지와 보스 스테이지로 나눠지고요. 보스의 패턴이 진짜 고약하고 타이밍도 억가가 많아가지고 빡쳐서 소리 지르게 될 수도 있으니까 너무 늦은 시간에 플레이하는 건 조심합시다. 캐주얼하게 즐기려고 시작했다가 엔딩 보는 걸 포기하게 된 사람들이 엄청 많은 요 게임. 컨트롤에 자신 있다, 도전 욕구를 자극시켜줄 만한 게임을 찾고 있으셨다면 컵헤드가 딱일 것 같습니다. 다음 게임은 캣 퀘스트 3. 캣 퀘스트 시리즈의 세 번째 작품으로 이번에는 해적이 컨셉이라 필드뿐만 아니라 배를 타고 대포를 퐁퐁 쏘면서 싸우게 되는데요. 그림체는 귀엽지만 몹들의 데미지도 세고 난이도도 높은 편이라 힐링 게임이라고 생각했다가는 큰 코 다친다냥. 2편부터는 코어 플레이를 지원해줬는데 3편이 가장 최신작이고 그래픽과 접근성 등 다양한 부분이 개선되어서 출시되었기 때문에 3편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메인 퀘스트 말고도 퍼즐이나 모험, 중간 보스급 전투가 담긴 다양한 서브 퀘스트가 있으니까 모험하면서 퍼즐, 전투 다 즐기시고 싶다면 이 게임 어때?
다음 게임은 마인크래프트 던전스. 마인크래프트 세계관 속에서 고전 로그라이크 스타일로 구현한 액션 어드벤처 게임인데요. 협곡과 늪지, 광산으로 이루어진 던전을 돌아다니며 여기저기서 떼거지로 몰려오는 몹들을 처치하고요. 곳곳에 숨겨진 수십 개의 아이템과 무기를 장착해 특수 능력을 해금하면서 점점 더 강력한 몹들을 잡으러 가는 그런 게임입니다. 최대 4명이서 플레이가 가능하고요. 플랫폼 간 크로스 플레이도 가능하니까 온라인에서 만나서 플레이해도 좋을 것 같네요. 플스 협동 게임 추천 영상이긴 하지만 이 게임 사실 엑스박스 게임 패스에서 무료니까 게임 패스 구독하자. 마지막 게임은 Nobody Save the World. 아무도 세상을 못 구한다는 게 아니라 주인공 이름이 Nobody, 아무개였던 것.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재밌게 플레이했던 게임이라 꼭 추천하고 싶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총 18가지의 형태로 변신해가며 전투를 하고 모험을 하게 됩니다. 각 형태는 다른 능력치와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걸 또 바꿔서 갈아 끼울 수도 있습니다. 특정 형태로만 통과할 수 있는 구간이나 퍼즐도 있어서 계속 형태를 바꿔가며 진행하게 되고요. 협동 플레이를 하면서 각자 다른 속성을 가진 캐릭터로 혹은 같은 캐릭터지만 다른 능력치를 끼워서 플레이하는 등 전략적으로 조합을 해줘야 됩니다. 던전과 보스들의 난이도가 높은 편이고 맵도 진짜 엄청 크고 서브 퀘스트도 많고 숨겨진 요소를 찾는 재미도 있습니다. 메인만 달려도 16시간이라 주말 통으로 비워놓고 플레이하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오늘은 이렇게 플레이스테이션에서 플레이 가능한 협동 게임을 모아봤는데요. 여러분의 눈길을 사로잡은 게임,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구, 여자친구, 남자친구와 하고 싶은 게임이 하나 이상 있길 바라며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살짝 쿵 눌러주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 스컬!